20억 원을 들여 한지 자체가 제작한 거북선이 최근 경매를 통해 154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무려 8차례에 걸친 입찰 끝에 팔린 거라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모습으로 복원됐다며 야심차게 등장한 거북선이 어쩌다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된 걸까요? 낙동강 상류의 물줄기가 한가롭게 하회마을을 휘감고 돌다가 깎아지른 절벽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을 차리는 곳. 바로 부용대인데요. 하회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기슭에 고즈넉한 고택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여기가 바로 하회마을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옥연정사인데요. 서해 류성룡 선생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에 기거하던 곳입니다. 서해 선생은 하회마을에도 집이 있었는데 거길 놔두고 왜 불편해 보이는 절벽 중턱에서 생활을 하신 걸까요? 아마도 임진왜란의 참회록이라 할 수 있는 징비록을 집필할 장소를 찾다가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보 132호로 지정될 만큼 징비록은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까지 7년에 걸친 전쟁사를 사실에 입각해 정리하고 참혹한 역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위해선 인가와 떨어진 정신 집중이 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지요. 서해 선생은 끔찍했던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부터 결과까지 모든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7년간의 전쟁이니만큼 등장인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징비록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참회록의 69가지의 주제 가운데 8개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군절도사 발탁에서부터 전사할 때까지 징비록은 이순신 장군의 모든 걸 담아냈습니다. 벼랑 끝에 있던 조선을 목숨까지 내던지지며 지켜냈던 충무공은 전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거북선 건조를 시작했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에 이를 완성한 준비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일부 신하들이 주장에 동조해 수군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니 해전에 익숙할 것 아니오. 어차피 수전에서 승산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힘과 재정을 육군에 쏟고 수군은 폐지하는 게 어떻겠어?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 왜적들은 아무 저항 없이 이 땅을 밟게 될 것이므로 결단코 그리 돼서는 되옵니다. 이순신은 전라자수사 시절에 왕에게 글을 써서 아뢰기를 바다로 침입하는 적은 바다에서 수군이 막아야 한다는 장계를 올렸던 것입니다. 비변사 회의에서 신립 장군이 수군의 폐지를 주장하고 선조가 이에 동조하고 나서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장계를 올린 것입니다. 바다로 침입해오는 적은 바다에서 초기에 막아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명쾌한 소신. 하지만 조정은 그의 소신을 무시하다시피 했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부산의 지하철 공사 현장. 3호선 수안역사 공사를 위해 파헤쳐진 현장에서 수많은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유골을 보며 발굴자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유골뿐 아니라 갑옷과 투구, 창과 화살촉, 그리고 궁수가 엄지손가락에 끼우던 깍지까지 나왔는데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골은 최소 81명에서 최대 114명의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남자가 59명, 여자가 21명이고 연령별로는 1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에서 희생자가 나왔는데 5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유골도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한 20대 여성의 두개골은 날카로운 칼로 여러 차례 난도질 당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 상륙한 왜적들이 동네성을 지키던 군인과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을 하고 그 시신과 무기들을 해자해 물구덩이에 넣은 뒤 매몰한 현장으로 밝혀졌는데요. 임진왜란의 참상을 그린 부산진성 전투도를 보면 여성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을 깨서 왜적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녀자들까지 가세한 싸움에서 민간인들의 희생도 군인들 못지않게 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왜군이 지나는 길에서는 조선인 100명 가운데 한둘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순신은 그의 일기에 신은 일찍이 왜적들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거북선과 관련한 내용은 일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 그는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고 적었습니다. 거북선을 동원해 포격 연습을 마친 그 다음 날인 1592년 4월 13일에 발발했는데요. 이순신의 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란 중 한순간도 갑옷을 벗은 적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사에 철두철미했던 장수였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이미 그때 나라의 명을 마쳤을 것입니다. 선조가 폐지를 주장했던 수군이 이 나라를 구해낸 것입니다. 군대는 그 자체가 전쟁을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군을 폐지하자고 한 선조는 군대가 전쟁에 대한 보험임을 몰랐던 거지요. 그에 반해 거북선을 건조한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대한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순신 장군이 장계에 밝힌 바다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이 한마디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위대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하루 전날 완성해 왜적의 선멸의 선봉장이 되었던 거북선. 이걸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려고 만들었던 거북선이 제작된 지 12년 만에
관리 부실로 애물단지가 됐다는 뉴스가 우리들을 슬프게 합니다. 예산 20억 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이 8번의 입찰 끝에 154만 원에 팔렸지만 앞으로 낙찰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번 낙찰은 취소된다고 하니까 아직도 이 배의 운명은 알 수가 없는 셈입니다. 거북선이 어떤 배입니까? 겨우 154만에 낙찰되고 낙찰자가 제발 계약을 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배입니까? 충무공의 유비무환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거북선이 애물단지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필스토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